예, 안녕하세요. 중국의 이제 사면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중국 제조 2025에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가 이제 대충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이전에는 중국이 뭘로 발전을 했었죠? 싼 인건비,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었죠, 그동안. 이제 1, 2차 이제 제조 산업이죠. 그러니까 뭐 철강, 뭐 시멘트, 뭐 알루미늄, 중공업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1, 2차 산업으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압박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가가치가 하락을 하고 적자 문제도 심각하게 생기고요. 중국 제품 쓰는 게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제 그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쌌으니까 그렇게 이제 낮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그리고 이제 개도국들 있죠. 뭐 필리핀, 뭐 미얀마, 베트남, 뭐 대만 그런 개도국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개도국이야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중국보다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않았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그런 동남아 지역에다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죠. 이제 뭐 그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11년 유럽 위기 때를 이제 저점을 딛고 제조업이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자 문제, 뭐 과잉 공급, 과잉 생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10대 핵심 산업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가지를 포함해서 환경 보호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것들이 뭔가 많이 비슷하죠. 예, 지금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LG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이고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항우 오염간 과잉 생산 능력의 절반을 줄이고 고용인원을 180만 명 정리하고 부유들줄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1, 2차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과도기의 시기겠죠. 그러니까 과잉 재고, 과잉 공급의 거품을 빼려면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단점을 안고 중국이 이제 중국 제조 2025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첨단 산업이 GDP 대비 비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5년에 한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발표를 하고 대중국을 뻗어나가자 거대한 꿈을 안고 뭐 이렇게 이제 실크로드까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는 데인데 이제 그분이 나타나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으신 이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오르기 전부터 중국을 뭐 조져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던 사람이어서 대통령을 당선되고 나서 이제 2018년에는 결국에 2018년 7월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관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한 2년 차죠. 거의 2년 차 넘었는데 이제 무역 관세를 매길 때마다 중국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게 되겠죠. 이제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이제 뭐 위안화 같이 하라고 용인을 하고 2018년에는 4차례 지준율을 내리고 올해도 2차례에 걸쳐서 1포인트 더 인하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2번 더 지준율을 인하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내린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이걸 금리라고 일단 치고요. 금리도 아무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경기 부양 중국이 많이 했죠. 그래서 상해 증시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이러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사면초간 이게 다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리 차원에서 계속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또 터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19년 1월 달에 짤막한 뉴스로 봤는데 갑자기 국제 돈육 선물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국제 돈육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내 이제 돼지가 살처분이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2007년 거의 뭐 한 15년 내에 가장 최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 물가 중에서 식품과 음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식품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중국이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죠.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거 이제 2017년 돈육 소비 생산량인데요. 지금 이제 소비량을 보시면은 이제 이건 유럽 전체, 뭐 러시아, 브라질, 일본, 뭐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다 합쳐도 중국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고 생산도 많이 하고 수입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파란색이 CPI입니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노란색이 PPI입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역 전쟁 이후로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의 대처 방법 때문에 저물가를 형성하고 있다가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2.7인데요. 2.7이 넘은 것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제 처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이 CPI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PPI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이게 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 좀 디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중국은 돼지고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일이 더 터지게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사우디 원유 시설 폭파가 나면서 갑자기 이제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죠. 50대 중반에 있던 게 60대 중반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생각보다 뭐 사우디 복구가 빠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이제 전략 비축이 방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10일부터 20일까지 꽤 많이 전략 비축을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량을 맞춘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좀 대단한 게 뭐냐면은 CL 오일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과 한 4년밖에 안 됐죠. 4, 5년밖에 안 됐는데 보시면은 사우디보다 더 많이 캐고 있어요. 보시 생산량이 19년에는 조금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는데 여기서 사우디가 완전 복구까지 한 1년이 걸린다고 해요. 미국 대선이 내년 뭐 10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쯤에 있는데 지금 1년쯤 남았죠. 1년쯤 남았는데 지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우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우디 완전 복구까지 1년, 미국 대선까지 1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뭐냐면요. 지금 중국의 사면초가라는 게 지금 중국은 중국 제주 2025를 실행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무역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제조 구조 조정이랑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춰가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무역 관세를 걸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지준율이나 금리나 뭐 위안화 상승 용인, 뭐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을 당하면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진짜 작년부터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산 돼지를 수입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중국도 이제 뭐 돼지고기를 배급제로 한다 그러죠.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하는 상황인데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이렇게 방금 또 말씀드렸던 이제 사우디 드론 폭파가 어떤 현상을 갖고 오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는 상승을 하고 생산자 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유 최대 수입국이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죠. 바로 중국인데 갑자기 유가까지 올라버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아까 또 보여드린 이제 전략 비축유. 트럼프가 이 1년 새에 비축유를 막아버리면은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계속 더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이제 현재 경기 부양한 걸로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돼지고기의 카드도 있지 유가의 카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실무 협상을 벌이면서 원래 이틀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하고 뭐 농장 방문을 한다고 했으면서 바로 귀국해버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갑자기 귀국한 걸 또 열받아가지고 이게 스몰딜 따위 필요 없다, 그냥 빅딜을 하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인가요? 그 다음날인가 며칠 뒤에 펠로시 의원이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뭐 탄핵 절차를 밟는다, 뭐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좀 곤란한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하원에서 된다 하더라도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펠로시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죠. 트럼프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갈 것이라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도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내년이면 대선인데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차하면 이제 스몰 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스몰 딜로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탄핵이 된다 만다 하고 있는데 무역 협상의 결과를 내게 된다면은 이런 일이 좀 사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좀 점쳐진다고 볼 수 있는데, 증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탄핵하고 무역 협상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이슈를 받을 거고요. 무역 협상은 무역 협상대로 이슈를 받을 겁니다. 같이 결부시키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탄핵을 차원에서 뭐 발의하고 법사위를 가고 표결을 하고 상원에 넘기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스몰딜을 보이면은 일단은 트럼프는 카드를 하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카드 중 하나를 스몰딜을 쓰기니까요. 내년 대선까지 계속 스몰딜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이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번 파토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중국은 이제 급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게 없는 게 이번 10월 달에 파토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파토를 내고 내년에 다시 협상을 하면 되죠. 대선의 시작이 보통 이제 2월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TV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미 TV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죠. 했는데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이제 스몰딜이나 또는 빅딜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보여준다면은 좀 더 극적인 효과가 되겠죠. 증시 같은 것도 하락을 이렇게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계속 스몰딜이나 빅딜을 하면은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국의 사면초가와 트럼프의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